네, 차이나나우 이완타증권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손영진 대리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 쉬는 동안에는 한 3% 정도 밀렸던 중국 시황이 오늘은 1% 다시 반등한 흐름 나와 있습니다. 장중에는 3,030선까지 밀렸다가요. 현재는 마감 한 40여 분 남겨놓고 3,070선까지 반등 나와 있는데요. 자, 시황 먼저 들려주시죠. 네, 지금 상해 증시의 경우 일단 연휴 기간 동안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증시 개장 시황에서 그다지 좀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되진 않았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 글로벌 증시의 부진 원인 중에 하나가 중국 관련된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감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기대보다는 우려감이 좀 큰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지금 정책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상승 흐름을 좀 강화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내일부터 이제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국경절 관련 휴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거래가 재개된 이후에 바로 오중전회 같은 정책 이벤트들도 일단 예정이 돼 있고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관련주들이 에 대한 기대감들이 먼저 좀 선반영되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예상외로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기업, 지금 공기업을 위주로 한 중국 기업들의 이제 이익 규모가 좀 감소하고 있다라는 등의 지금 경기 우려감 등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반등 시에 지수 기준으로 100포인트 이상 급등하거나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기준에서는 1% 정도 내외에서 제한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주요 상승 업종으로는 정책 기대감들이 좀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항공 우주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폭스바겐 사태에 이제 반사이익이 기대되고 있는 자동차 업종들, 그리고 금융업종들, 증권이라든지 은행 등의 금융업종들이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업종으로는 최근에 좀 테마성으로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었던 인터넷, 소프트웨어 업종들이 좀 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원자재 가격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면서 에너지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약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폭스바겐 관련된 수혜 기대감들의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 자동차 쪽이 좀 셌던 상황인데요. 자, 중국 시황에서도 자동차나 이쪽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까? 네, 지금 폭스바겐 사태가 일단 불거진 부분들은 미국 시장에서 불거진 상황이지만 사실 폭스바겐의 경우는 미국 시장의 MS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반면에 중국 시장에서는 수입차 그리고 로컬 브랜드 포함하더라도 MS 1위 업체가 지금 폭스바겐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폭스바겐 여파가 점점 이제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그 내수시장, 그러니까 중국 내수시장 MS 1위 업체인 폭스바겐 여파는 중국 로컬 업체들에게 굉장히 큰 수혜일 수 있다라는 지금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한 흐름 하에 금일 중국 내수 완성차 업체들의 상승 흐름들 굉장히 좀 가파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업체인 상해자동차라든지 장성자동차의 경우 지금 5% 이상 되는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굉장히 부진했던 상황에서 반등을 시작하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상승 흐름들은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디젤 내연기관의 친환경차로서의 지위가 완전히 상실돼 가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 없이도 최근에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었던 신에너지 자동차 관련주, 그 이슈들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화문 금융 자동차로 대표할 수 있는 연료 전지, 그러니까 국내 시장으로 치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주 우통버스 같은 지금 친환경차 관련된 생산업체, 버스 생산업체 같은 경우들도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도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폭스바겐 사태 여파 중국 내에서도 굉장히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항공기 엔진 관련해서 이제 이쪽 산업에 정부가 지원한다는 이런 재료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좀 점검해 주시죠. 네, 중국 지금 지난 3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집중 육성이 예정되고
있는 산업이 지금 항공기 엔진 사업입니다. 리커창 총리 주도 하에 일단 계속 언급된 이후에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정책 지원이 좀 언급되고 있는 업종인데요. 연휴 후에 오중전에가 이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오중전에 시 13차 5개년 계획이 집중 논의될 예정입니다. 13차 5개년 계획의 이제 프로젝트 중에 핵심 프로젝트에 지금 해당 항공기 엔진 산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미리부터 좀 선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중항동력이라든지 항공동력이라든지 중항항공전자설비 같은 대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한가 혹은 8, 9%대 정도 상한가에 근접한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흐름들 고려하신다라고 하면 해당 산업들 정부 정책 기대감에 따른 올해 상반기 같은 상승 흐름들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특징주 보겠습니다. 먼저 장성자동차인데요. 이쪽이 이제 중국 최대 규모의 민영 자동차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좀 시세 흐름이 좀 강력했는지 좀 살펴주시죠. 네, 장성자동차 앞서서 폭스바겐 관련된 중국 자동차 섹터의 오늘 강세 흐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기업들과는 다르게 중국 최대 규모의 일단 민영 자동차 회사라는 내용들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작년부터 일어나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공통적인 트렌드 중에 하나가 SUV의 강세 흐름입니다. 장성자동차의 경우는 국내 업체랑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쌍용자동차와 좀 비견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SUV 제조에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SUV에서는 중국 시장 내 독보적인 MS 1위 업체입니다. 이러한 흐름 하에 최근 굉장히 강한 실적 개선세를 보여줬던 상황들이었었고요. 최근 SUV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내 지위 부분들, 브랜드 지위 자체도 한층 계속 높여나갈 수 있는 흐름이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기술적인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일단 상한가를 이제 막 돌입한 흐름인데요. 최근 흐름들 보신다라고 하면, 폭스바겐과의 협약이라든지 수주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부각이 됐던 기업이었었는데요. 그 부분들이 무산이 되면서 사실 62한대, 상반기에 기록했던 62한대의 가격이 절반 수준 이하로 일단 떨어졌던 상황들이었고요. 거의 한 4, 5개월에 걸친 주가 약세 구간을 9월 말경부터 이제 막 벗어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을 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이제 막 32한 정도 수준을 돌파해 나가는 수준이고요. 과거 고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절반 정도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반등 부분들 오늘 상한가가 부담스러운 흐름이라기보다는 일단 상승 탄력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항공 동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대형 항공기 엔진 전문 제조업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 부분도 앞서 이제 이슈 점검해 주신 것처럼 정책 모멘텀을 좀 받아서 시세 흐름이 견조했을지 궁금한데요. 오늘 시세가 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 하고요. 향후 전망까지 좀 같이 곁들여 주시죠. 네, 항공동력 이름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겠지만 중국의 이제 대형 항공기 그리고 헬리콥터 등의 엔진 제조 업체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공기 엔진 사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일단 전폭적인 지원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쉽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중국 내 항공기 엔진 제조업체가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만 있으면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파급 효과는 충분히 지속적으로 기대가 되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 이러한 정책 모멘텀에 따른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중 상승 흐름 폭이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던 흐름들이었는데 현재는 거의 6%대 정도까지 일단 상승폭은 좀 축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상반기 상승 흐름들을 보신다라고 하면, 올 상반기 4월 이후 6월까지 거의 한 3배에 가까운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요. 이 부분들, 지금 항공동력의 경우도 고점 대비해서는 이제 절반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일단 6%대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최근 한 달 넘게
예, 기록하였었던 기술적인 약세 구간을 돌파하는 예,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예, 시세를 보여줬었던 예, 상승 흐름들까지도 일단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충분히 기대감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흐름이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감 체크포인트 점검하겠습니다. 일단 주요 기업들의 이익이 감소하는 국면에서도 상해지수 3,000선에 대한 지지 기대감들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잘 지켜지고 있는데요. 자, 마감 앞두고서는 어떤 재료들 좀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네, 먼저 일단 기술적인 흐름들, 굉장히 좀 부진한 흐름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앵커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3,000포인트를 일단은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먼저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종목들과는 다르게, 상해 지수의 경우에는 여전히 일단 약세 구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기술적인 구간에서 매수 시그널이 발생하거나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인 포지션을 유지하시기보다는 연휴 이후에 일단 오늘 보여줬던 일단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흐름들은 다소 좀 우호적일 거다라고 판단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언급이 됐었던 정책 관련 수혜주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업종, 국내 흐름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같은 경우도 자동차 관련된 모멘텀은 계속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연휴가 지나는 흐름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정책 기대주 위주로 매수하신 후에 보유하시는 전략, 일단 유지하시는 부분들 유효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나우 유한타증권 손영진 대리였습니다.